안녕하십니까. 미국 교육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교육 컨설팅 전문가 김형균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균입니다. 지난번에 피로킴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바람에 우리 김형균 선생님하고는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예, 말씀은 거들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둘이 또 단란하게 또 인사드리게 된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우리 학생들은 우체통 무슨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열어보는, 벌써 다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3월 16일이죠. 그 15일입니다. 15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 4월 16일이 되겠죠. 보통 합격 발표가 3월 말까지 나는 것이 규정입니다. 3월 말까지.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이 오고 네. 2월 달에 합격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 2월 달에 합격증이 온 학교는 잘 안 가요. 아, 거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나 보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찍 합격증을 보내는 학교는 뭐 다른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보다는 조금 좀 수월한 학교들이 빨리 보내나요? 그게 아니라 수월한 학교의 개념이 아니라 네. 그 학교에서 자, 어떤 학생한테 수월한 학교일 때도 어떤 학생한테는 굉장히 힘든 학교일 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보통 그 학교에서 제일 상위 5% 10% 정도는 좀 일찍 보냅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거 네. 우수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장학금 오퍼링을 해가지고 네. 3월 달에 무슨 그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끼리 설명회를 가지는데 그 설명회에 오지 않으면 그 장학금은 없어지는 그런 장학금을 오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장치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예를 들면 2만 불을 준다 그러는데 그 장학금 설명 미팅에 안 온다. 그러면 얘는 장학금을 줘도 안 올래니까 다른 애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죠. 그렇구나. 그런 스케줄을 본인들도 갖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일찍 통지서가 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에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소위 학교에서 유치하고 싶어하는 좋은 학생급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 학교에서.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오기 시작하고 3월 초에서부터 슬슬 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많은 학교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3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체통 열어보면서 가슴 졸이는 때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체통을 째려보고 다니는 때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편지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맞았어요. 어떤 게 맞았어요? 패키지가 큰 게 오면 합격이고 얇은 봉투가 오면 떨어진 거다. 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요즘은 얇은 종이가 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뜯어봤더니 웹사이트에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링크를 들어갔더니 합격증이 거기 떠 있더라.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다고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통보를 하는 법도 많이 달라졌고 요즘은 이제 메일을 기다리지 않고 학생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나면은 그 학교의 웹 포탈에 자기가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 패스워드로 학생들이 미리 들어가 보죠. 그래서 메일이 오기 전에 이른바 스네일 메일, 그 달팽이 그 지상 편지가 오기 전에 먼저 온라인에서 다 확인들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사실. 그리고는 좋은데 붙었으면은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 기쁘게 한다고 요새는 또 얘기를 안 하대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숨겨놓고. 지는 알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는 밤새 애간장 태교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울게 하는 뭐 이런 전략들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증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 합격증을 받으시는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에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죠. 네. 고등학교까지 얘입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학교 4년이 어른 되는 연습하는 4년입니다. 그 연습의 첫 발을 띄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극단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제부터는 숙제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고생 시작입니까?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자율권이 많아지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시작되는 첫걸음을 뛰는 순간. 네.
이고 그것을 서포트해 주시는 재미를 보셔야죠. 근데 그 서포트하는 게 재미가 아니라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미리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합격증을 받아드신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천당에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옥에 살고 있어요. 이유는 저는 천당과 지옥을 거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학생일지라도 네. 제가 보는 정상적인 학생은 예를 들어서 10개를 어플라이를 해서 대여섯 개 붙는 게 정상입니다. 10개를 어플라이했는데 10개를 다 붙으면 제가 그놈을 천하의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시면 네. 꼭 붙어야 될 학교만 자기가 붙을 수 있는 학교만 어플라이를 했으니 천하에 그런 바보가 없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포텐셜이 있는 학교에다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데 챌린지도 해봐야죠. 네. 그래가지고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 붙는 게 모든 학생들이 정상인데 이 서너 개 10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물론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한 어느 정도로 집어넣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UC 전체는 하나로 보고 네. 그리고 한 10개 정도를 저는 어플라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개수로 따지면은 한 15개 한 정도가 되죠. 15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10개를 어플라이를 해서 한 서너 개 떨어지고 한 대여섯 개 붙는 게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떨어진 학교 서너 개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삽니다. 아, 여기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떨어졌는 데만 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우면은 애는 완벽하게 지옥에 삽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붙은 학교 대여섯 개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만끽하시는 분들은 천당에 삽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학생이 잘 붙어서 천당에 가고 떨어져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천당과 지옥은 부모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겠죠.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네. 아무리 지옥에 살아도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네.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데 구태여 지옥에 살면서 애를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 어른으로서 첫 발을 디디는 애들. 네. 그래서 학생이 자기의 첫 발을 패배감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나는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언더라인 쳐야 될 겁니다. 시작을 패배감에서 시작한다는 거 네. 말씀은 그 상당히 와닿네요. 네. 학생이 나는 거기를 떨어져서 여기를 갔어. 모든 학생이 다 그렇습니다.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나는 즐겁게 행복하게 그 학교를 가는데 나는 떨어져서 패배감에 휩싸여서 그 학교를 간다면 학생의 처음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이게 여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나름대로 그걸 선택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한국에서 대학 공부하셨던 분들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전기 후기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기가 안 되면 후기, 네. 후기가 안 되면 결국은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지방으로 빠지거나 네. 뭐 이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이게 아니니까 이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패배감, 일종의 어떤 그 세컨 초이스의 개념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기 후기의 개념은 없지만 네. 된 데는 후기, 안 된 데는 전기의 개념으로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뭐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완전히 틀린 개념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증을 받아들고 행복해하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거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표정을 가지시고 어떤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생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부모님의 말과 표정과 그 어투 하나, 네. 몸짓 하나에 학생들을 찾지 잘못하면 지옥에 빠뜨립니다.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하버드였어요. 죽기 살기로. 네. 애 성적도 또 그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네. 그게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아예 아니면 포기할 텐데. 네. 비스무리하게 나와서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하버드가 안 됐어요. 네. 딴 데는 다 됐어. 네. 하버드 하나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경우 있죠. 많이 봐요. 그거 바보 중에 상바보죠. 네.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격증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금 현재 강조해주고 계시는 건데 네. 합격증을 받아들였을 때 방송을 듣는 부모님들은 어떤 자세면 가장 바람직할까요? 합격을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 것에 네. 대해서 합격된 학교를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집 나간 며느리는 집 나간 며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쩔 수 없는 판세는 네. 그거는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낫다. 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어떨 때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입을 뒤지고 쓰고 눕기도 하지만 네. 합격된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은 다시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선택사항이고 지옥을 선택해도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저 부모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네. 아무리 본인이 원하던 대학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예, 거기서 부모님께서 이제 우울해하시면은 아이가 갖는 감정은 바로 패배감입니다. 네, 그거 유념하셔서 이왕이면은 된 대학에 축하를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합격증을 받은 학교들 중에서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고민이잖아요. 네.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바보 같은 방법 네.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이 무엇이냐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붙은 학교들의 랭킹을 쫙 비교를 한 다음에 가장 랭킹 높은 학교로 간다. 그게 가장 바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잖아요. 네.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이유는? 자, 모든 학교에, 학생이 10군데를 어플라이를 해서, 만약에 합격하기 어려운 순서에서 합격하기, 쉬운 순서로 학교를 쭉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모든 학생이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어떤? 떨어지고, 턱걸이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학교는 날라 들어갑니다. 그렇지. 네. 예. 자,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그룹이 있을 때, 내 자녀가 대학교 4년을 그 학교에 온 애들 그룹에서 어디에 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왕이면은 긍정적이고 우수한 그룹에 속하고 싶겠죠. 한 상위 한 25%에서 55% 정도에 속하면은 그 학생이 그 대학교 4년 생활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렇죠. 프라우드하게 하겠죠. 배워가면서 열심히 잘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너 고등학교 때가 좋아? 전 대학교 때가 좋아요. 거의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 얇은 팬케이크 같은 층을 만난대요. 얇은 팬케이크라 그러면? 그러니까 위쳐로 치고 아래쳐로 쳐가지고 나랑 너무 비슷한 애들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감대 폭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능력의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게 얇은 팬케이크 같은 층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속도도 나랑 비슷하고 생각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웃는 포인트도 비슷하고 농담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코드가 맞는 애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렇죠. 딱 나 같은 놈들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4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코드 맞는 거는 사회에 나와서는 찾기 힘들죠. 네. 그랬는데 그 얇은 팬케이크 같은 층에서 우리 애가 턱걸이한 곳에 가가지고 과연 행복할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쫙 높은 학교에서부터 낮은 학교를 쭉 했을 때 떨어지고 턱걸이 한 학교가 아마 랭킹이 제일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겠죠. 즉 그러니까 붙은 학교 중에서 제일 높은 학교로 간다는 건 우리 애가 꼬레비로 붙은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턱걸이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애가 행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런데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턱걸이라도 들어가거나 미달인 경우가 어쩌다가 생기면 거기 집어넣거나 그렇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간판이 거기니까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의 계산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시절이 달라진 거를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2회, 3회쯤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하는데도 이게 어르신들이 예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신 거죠. 학부모님들이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30년 전에 40년 전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거죠. 네. 하지만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교 학적. 이제는 별로 꼭 학교 네임 밸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고 한참 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한국에서도 학벌은 다른 데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 패거리들의 모임 정도 이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시 안 당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딴 데서 내놓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패거리들의 모임, 이 학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이나 부와 형성이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고르는데 우리 애가 턱걸이한 학교는 학생이 행복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왕이면은 비교 대상이 다른 그 대안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왕이면 피하고 네. 이왕이면 우리 애가 상위 한 25% 정도에 속할 수 있는 그룹의 대학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오는 그룹들 중에서 상위 한 25에서 50% 정도에 속한다. 적어도 위로 속한다. 네, 그 정도에 속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위에 속해도 자칫하면 재미없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너무 네. 꼴찌에도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꼴찌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괴리감이 크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실 때 절대 제일 바보 같은 짓, 즉, 여러 군데 어플라이해서 붙은 학교 중에 제일 센 학교 가자.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 그 이미 대학교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네. 우리가 이 대학을 왜 어플라이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들은 어느 정도 갖고 어플라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이 대학에서 합격증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판단 정도는 하고 어플라이를 하실 텐데 네. 그 판단이 나중에 합격증을 진짜 받게 되면 또 마음이 또 바뀌나요, 그렇게? 그렇죠. 똥누로 갈 때와 나올 때는 언제나 다릅니다. 그렇겠다. 네. 네. 그 예상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생각이 그때 가서 또 바뀌는 거네요. 네. 부모님들 생각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이 중심을 안 잡아주시면 학생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꼬마가 우기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애가 우기는 학교도. 꼬마가 우기는 학교들도 있죠. 네, 자기는 그래도 여길 가겠다. 네. 엄마가 아빠가 여길 가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화하는 게 가장 마땅한 거예요? 저는 이 1년에 수천 명의 학부모님을 만나지만 여태까지 이 일을 17년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만나본 부모가 한 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인데요? 자식이랑 싸워서 이기는 부모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애가 간다 그러면은 자식과 부모가 싸우면 무조건 자식이 이깁니다. 제 아는 주변에는 호적도 파던데 그러면서 끝까지 아빠가 원하는 학교를 집어넣는 집도 봤어요, 저는. 물론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팔로우를 안 했지만. 네.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보지 않으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만약에 이 대학을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거나 판단을 하면 네. 그러면은 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은 하겠지만 마지막 결정은 학생일 것입니다. 네. 네. 그거 엄마 아빠 눈에 아무리 불 보듯이 워낙에 저게 정신머리 없이 저 학교를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할지언정. 네. 아무리 봐도 저놈이 저게 사위는 아닌데 그래도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핵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건 다리 몽둥이 분지러 드려야 되는데. 지가 데리고 살지 내가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네. 하지만 어차피 뭐 나중에 그 확률이 반반이라 그러면 네. 본인의 선택을 갖다가 들어주는 게 원망은 안 듣겠죠. 네. 제가 그러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부모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지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누구랑 결혼시켜야 될 것이냐. 저는 잘된 선택이건 못된 선택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지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지가 좋아서 지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지들끼리 사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했다. 부부싸움하면 바로 싸들고 집에 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부모 눈에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말리죠. 끝까지 우기죠. 그러면 하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란 걸 애가 알았을 때는 그 뒤치다거리를 갖다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거 다 큰 놈 지금 무슨 뒤치다거리를 해요. 아니 그런데 지 인생 어떻게 지가 사는 거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 물론 뭐 어느 정도 원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당장 현실로 만약에 그게 맞닥뜨려지게 되면은 네.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좀 저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결정을 내릴 때 I trust your decision making process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애를 키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정답이네요. 네. 그게 네. 정답이죠. 네. 그렇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잘 키워 놓으시면은 네. 그거 가지고 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도 못 믿겠어요. 지금도 이 친구의 판단에 신뢰가 없다는 것보다도 네.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가 트러스트를 줌을 학생이 느끼지 않으면 스스로 깊이 고민해서 판단하는 연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부모가 학생을 믿어주지 않으면 학생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합격증 오는 시즌이죠, 이제. 그래서 합격증을 받아든 후의 과정. 네. 그 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천당과 지옥은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천당을 선택하십시오. 절대 지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받으신 분들. 네. 그게 지옥 같은 통지를 받으셨던 천국 같은 선택을 받으셨던 아무튼 받은 건 축복입니다. 네.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는 그 학교들 중에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합격 통지 받으면 다 끝나신 줄 알았죠? 또 시작이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지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